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림의 떡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열기가 식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7월 도안 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 인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광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미분양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도가 높은 유성구, 복명동의 경우는 지난해 635가구 중 분양된 가구 수가 256가구로 약 40.3% 그러니까 절반도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전체적인 이제 침체로 봐야 할 텐데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역세권에 위치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106세대 중 105세대가 불이 꺼져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도 150세대 중 120세대가 미분양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면적이 약 30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 단위로 보면은 9평 정도의 1.5룸을 기준으로 보면요. 위치나 층수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양가가 대략 9,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임차를 해서 실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걸 좀 두 그룹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 집을 이제 사는 거니까, 구매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반면 이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사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유성구 복명동 일대 1.5룸 임대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월 임차료가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에 가스비를 포함한 세대별 관리비가 월 평균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월 65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써야만 이곳에서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인 것이죠. 예, 월 65만 원이면 뭐 언뜻 생각해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액수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거비로만 봐도 그런 거니까요. 예. 1인 가구, 뭐 특히 이제 청년층과 노년층 등 이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덜한 그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수는 좀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예.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게 뭐가 옳은 건지 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국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새로 뭐 소형 주택을 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막대한 건축비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많이 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그 좀 모자란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 이런 미분양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그 당국에서 장기 임차해가지고 이를 청년층이나 노년층 1인 가구에 좀 공급을 해준다면 어떨까? 그 보증금이야 결국은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자 비용밖에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들 것 같고 또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뭐 이른바 윈윈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모든 지금 문제를 다 최저임금과 결부시킨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죠. 그 경기 불황 요인 중 가장 큰 것도 최저임금, 뭐 폐업률이 높은 것도 최저임금, 실업률이 높아진 것도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한 언론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이 발표됐던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뭐 특히 자영업자 대표 업종군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인 지역 경제 지표 파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커진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 현상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는 자영업군을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보면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들 임금 말고도 뭐 가게 임차료도 있고요. 또 원자재 비용도 있고 정말 여러 부분의 지출 항목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임금 구조 역시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부터 임금 산정 시 붙는 이제 각종 수당들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강신철 교수와 바른경제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된다. 이런 의미의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 권리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 이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은 더 계속돼야 된다. 뭐 경영계나 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더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니까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만든 올해 중위소득 그 기준 2인 가구 최저생활비가 284만 7천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대안은 없이 뭐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늦춰야 한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경제는 그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복합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치 한 가지 문제로 여겨서 비판하면은 그거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들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장사 안 돼서 가게가 문 닫고 뭐 직원들은 해고당하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들보다는 그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부터 각종 그 과세 형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만 잘 살 것인가 아니면 같이 잘 살 것인가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